알리스는 허브 바구니를 들었다. 오늘 아침에는 나무 딸기 이파리가 필요했다. 브린에게 차를 다려주기로 했다. 브린은 아기 셋을 잃고 절망에 빠졌지만 다시 애가 들어섰다. 그래서 알리스는 나무 딸기 이파리를 차를 만들어 하루 3번씩 복용하게 할 생각이다. 배를 단단히 조여 아기를 보호하는데 효험이 있는 차가 아닌가. 기억을 위한 허브는 없나? 베네딕트 영감이 물었다. 알리스가 가시덤불 이파리를 뜯기 위해 허리를 굽이던 참이었다. 알리스가 키득거리더니 가까운 나무에서 나무 껍질을 조금 벗겨 영감의 손에 넣었다. 당연히 있지. 이걸 씹어봐. 그리고 옛날 생각을 하는 거야. 베네딕트 영감은 얼떨떨해서 이마를 찌푸린 채 껍질을 혀에 대보았다. 옛날 생각이라니 어느 옛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알리스는 베네딕트 영감을 지켜보았다. 베네딕트 영감은 두 눈을 감고 싶다가 인상부터 찡그렸다. 쓰군. 알리스가 웃었다. 잠시 후 베네딕트 영감이 눈을 뜨더니 껍질을 뱉어내고 대신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춤추던 날 생각을 했어. 내가 13살지. 당신도 그랬고. 아주 오래전이야. 그래. 분명히 기억나던가? 베네딕트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음, 당신 머리에 분홍색 꽃을 꽂고 있었어. 알리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해당화였지. 한여름이니까. 맨발이었고. 당신도 맨발이었는걸. 더운 날이었잖아. 그래, 잔디가 뜨겁고 축축했지. 이슬 때문이야. 이른 아침이었거든. 베네딕트 영감이 잠시 노파를 바라보다 이마를 찌푸린 채 물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춤을 추었지? 알리스가 키득거렸다. 아무래도 나무 껍질을 더 씹어야겠는데? 이유를 기억하려면 말이야. 말해봐. 그가 재촉했다. 알리스는 나무 딸기 잎을 마저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지팡이에 의지해 오솔길 위에 올라섰다. 오두막으로 돌아가 차를 달려야겠어. 주전자가 펄펄 끓고 있을 거야. 알리스는 먼저 걷기 시작했다. 베네딕트 영감이 물었다. 그 아이, 바다소녀 클레어를 위해서라도 껍질을 쓸 텐가? 알리스가 돌아서서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껍질은 소용없어. 그저 그 시절로 마음을 돌아가게 할 뿐인걸. 때가 되면 그의 마음도 돌아가겠지. 이런, 나도 돌아가야겠다. 불인한테 빨리 차를 줘야 해. 알리스가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베네딕트 영감이 불렀다. 알리스, 우리가 왜 춤을 추었지? 알리스가 외쳤다. 다시 마음을 돌려봐. 그럼 기억날 거야. 알리스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며 할 일 없이 고개를 저었다. 흥겨운 기억에 눈까지 반짝였다. 그녀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고작 13살이었지. 그런데도 우리는 맨발에 꽃까지 뿌려놓고 어리석은 첫사랑에 빠져 있었어. 오두막집. 클레어는 구릿빛 머리를 리본으로 묶고 집에서 만든 소박한 치마가 더러워지지 않게 허리에 천을 둘렀다. 클레어는 막 채소밭에서 캐온 햇 양파의 기다란 줄기를 다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새로 따온 채소와 두툼한 양뼈가 놓여 있는데 벌써 끓어오르기 시작한 물 냄비에 넣을 재료들이다. 알리스가 들어오면서 미소 지었다. 클레어가 말했다. 스프 만들고 있어요. 알리스는 바구니에 나무 딸기 잎을 그릇에 옮겨 담았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먼저 차 우릴 물부터 담아야겠다. 알리스가 냄비에서 조심스레 물을 떠 그릇에 끼얹자 김이 생기면서 이파리가 파랗게 우러나기 시작했다. 브린차예요? 소녀가 진한색 차를 보았다. 그래, 이번에도 이루면 심장마비로 죽고 말 거야. 클레어는 그릇 안을 살펴보았다. 알리스도 지켜보다가 눈을 감고 김을 들이마셨다. 고불한 앞머리가 더운 김에 말리며 클레어의 창백한 얼굴을 감쌌다. 클레어는 잠시 꼼짝도 않고 서서 심호흡만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헉 하고 숨을 삼키며 고개를 젖히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어떻게 이런...
클레어는 중얼거리다가 입을 다물었다. 알리스가 다가가 클레어의 젖은 머리를 쓸어주었다. 무슨 일이니 이게야? 내 생각엔 하지만 소녀는 다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허겁지겁 가까운 흔들 의자에 앉아 불을 노려보았다. 알리스도 지켜보기만 하다가 벽에 세워둔 괴짝으로 향했다. 몇 년 동안 열지 않은 터라 걸쇠가 잔뜩 노스렀다. 알리스는 튼튼한 손으로 빗장을 잡아 뜯고 조각을 새긴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렸다. 거의 100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할 때 만들어 선물한 괴짝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알리스가 물려받았다. 어머니는 그 안에 이런저런 물건들을 보관했었다. 마른 라벤더 꽃을 뿌려놓은 아마사와 아기 드레스 등으로 지금은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괴 안에는 여전히 라벤더 향이 감돌았다. 알리스는 그 안에 보물만 담기로 했지만 사실 담을 만한 물건도 거의 없었다. 알리스는 물건들을 뒤져 바닥 근처에서 얇게 접은 천조각을 꺼냈다. 그리고 헝겊을 들고 의자로 다가가 소녀에게 보여주었다. 잘 봐라. 알리스는 헝겊을 펼쳐 갈색 파편 약간을 보여주고 냄새 맡아봐 라며 클레어의 코에 갖다 댔다. 묵은내와 단내가 나요. 이게 뭐죠? 클레어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60년 전 해당화. 그걸 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향이 그런 역할을 하지. 조금 전 차 냄새를 맡았을 때, 예, 이따금 뭔가 떠오르기는 해요. 가벼운 산들바람처럼 왔다가 흩어져 버리는데 도저히 붙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바라는 건, 하지만 클레어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 소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야, 널 기다리는 거야. 알리스는 그렇게 말하고 헝겊으로 마른 꽃잎과 이파리를 감싸 다시 궤에 넣었다. 그리고 클레어가 지켜보는 가운데 짙은 차를 조심스레 작은 병 몇 개에 담아 주둥이를 단단히 막았다. 이걸 불안하게 가져갈 거야. 딸기 잎 한두 장하고 밭에서 시금초도 약간 캐서 수프에 넣도록 해라. 향이 좋으니까. 내가 넣은, 너가 넣은 푸성기들은 향이 너무 밋밋해.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리스는 소녀가 양파를 다져 손으로 다 가지런히 쌓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알리스가 물었다. 그런데 요리해 본 적이 있더냐? 소녀가 고개를 들고 잔뜩 미간을 좁혔다. 아니요. 알리스가 물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뭔가 떠오른 게지? 차 향을 맡고. 클레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으며 어깨짓을 했다. 차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것 때문이었어요. 말을 참 우아하게 하는 걸 보면 그래. 누군가 널 위해 요리를 해주었는지도 모르지. 클레어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국자를 집어 부글부글 끓는 수프 냄비를 향해 돌아섰다. 어차피 옛날 얘기인걸요. 베탄, 델비스, 아이라. 이 세 소녀는 풀물이 잔뜩 드는 맨발로 목장의 작은 모퉁이를 열심히 고르고 꾸몄다. 아이들이 찻집이라 이름 지은 곳으로 평평한 바위를 테이블로 삼았다. 아이들은 주변 야생화를 꺾어 찻집을 장식했으며 잎이 무성한 가지로 빗자루를 만들었다. 아이라가 바위 주변을 쓸고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가씨들 앉아요. 깨끗해졌으니까 차 한잔 해야죠. 아이들은 종종 그런 식으로 놀았다. 서로 가상의 차를 대접하며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이다. 머리가 헝클어졌네요. 베타니아, 어지간히 급하셨나 봐요. 다가에 초대받으면 맵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리 정도는 빗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베탄이 키득거리며 잔뜩 헝클어진 곱슬머리를 잡아당겼다. 정말 죄송해요, 아리아 양. 뱃속의 아기 때문에 날마다 깜빡깜빡하지 뭐예요? 베타는 밋밋한 배를 가린 옷을 실감나게 부풀렸다. 델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도 아기 배 만들어도 돼? 아이라가 자기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래, 그래. 우리 다 해보자. 아기가 빨리 태어나면 좋겠어. 뚱보 노릇도 정말 못해 먹겠다니까.
델비스가 심각한 말투로 동의했다. 그래, 그래. 그 뚱뚱한 건 힘들어. 숨도 훅, 훅 몰아쉬어야 하잖아. 너희들은 언제야? 난 내일 나오는데 아들이면 좋겠어. 그럼 그 애 이름을, 그래. 딜런이라고 지어야겠다. 델비스가 마침내 결정하고 다시 가상의 차를 홀짝였다. 베탄이 발표했다. 아야, 우리 아기가 막 태어났어. 작은 아가씨네. 베타는 투명 아기를 가슴에 안았다. 나도, 나도. 다른 두 아이들도 큰 소리로 말하고 투명 아기를 살살 흔들었다. 베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러고 놀다가 들키면 엄마한테 먼지나게 맞을 거야. 아기 배 흉내내고 놀면 재수 없어진댔거든. 데비스가 아기 어리는 신용을 그쳤다. 재수가 없다고? 베타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만두고 그냥 찻집 놀이나 하자. 델비스가 치마를 매만지고는 친구들에게 나뭇가지 하나씩을 건넸다. 나 여기 쿠키도 하나 맛보세요. 아이라는 씹는 신용을 했다. 오, 델리스 양. 정말 훌륭한 요리사네요. 델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왕마마한테 배운 거예요. 전에 부엌일을 도와드렸거든요.